문천마을이 저희들 거의 시 낭독을 덕분으로 해서 좀 아름다운 마을로 이렇게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카톡에서 보면, 간혹 저희 출근길을 이렇게 뭐 나팔꽃이라든가 달기비꽃을 올리는데 정말 아름다운 길을 통해서 저희가 출근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보면 지난번에 아마 깨벌레를 올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가는데 기어가는 것을 보고 이게 이제 저희가 한 23년 전에 이제 시골에서 봤던 그 깨벌레를 다시 보게 되는 것인데 그 지역이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아마 좀 자연 환경이 그래도 서울 시내보다 저희 사무실 있는 곳보다 훨씬 나아서 그런 그 아주 아름다운 그런 뭐 생물 살아있는 이런 곤충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작년에 이사를 했습니다. 통일로 옆으로 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와 더불어 이게 제가 시를 그동안 뭐 이제 출판 일을 하면서 아주 못 썼는데 뭐 쓸 수도 없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앞으로 좀 더 많은 창작 활동을 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나라에 거대하게 얘기하면 한국문화 발전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김영수 스님 그 옆에 두고 좀 글로벌한 문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창작일 작가의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좋은 작품을 해서 우리 한국문단에 좀 더 이렇게 추추돌이 되거나 어떤 그 많은 그 평가를 받는 좋은 작품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 시는 33쪽에 있습니다. 노예 근성 낭주의에서 좀 탈피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써본 시입니다. 이제 낭송에 올리겠습니다. 노예 근성. 잘했다는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을 온통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면서 다음에도 1등만큼은 결코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깡충깡충 뛰어가는 아이의 뒷모습, 그리고 그 아이를 부러운 듯 마냥 바라보는 또 다른 아이들의 눈망울, 크고 작은 그 눈망울들. 예, 감사합니다. 그제 먼지 같은 진눈깨비 흩뿌리며 떠나간 후 어제는 배옥 같은 이슬비 스치듯 어깨 위에 걸쳐졌고 바람 속 오늘은 슬픔을 몰래 훔친 죄인인 양 침묵을 양며 걷고 있다. 이만큼 길 위에서 등뒤는 과거로 함몰되어 가고 저만큼 남은 길은 이내 속에서 흐려지는데 또 다른 바람이 위길 것 너머에서 흔들리고 있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그 반둥이라는 그 서부 자바의 주청 소지지에 있는 교원대학교에 문과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낸덴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주동하에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가 워낙 점점 창궐을 하니까 시인들이 시를 모아서 주제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19 단일 주제로 시집을 엮어가지고 그 시집을 판매한 그 수익금을 코로나 환자들한테 기부를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마침 저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는 그 교수분이라 우리 창작 20일에 그 회원으로 계시는 시인분들의 작품도 같이 거기에 좀 동참해서 실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받고
마침 문지관님하고 좀 상의를 드려서 우리 회원 중에 6분이 코로나를 주제로 한 시를 보내왔습니다. 그걸 제가 못하는 번역이지만은 인도네시아어로 번역을 해서 이미 저쪽 반동 그 낸든 교선에 보내가지고 현재 거의 지금 출간 직전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럼 출간이 되면은 일정 양의 그 시집이 우리 그 창작 20일로 전달이 배포돼 올 텐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창작 20일의 그 시인들의 작품이 인도네시아 문단에 알리는 아주 획기적인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작품, 시집이 오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다들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그 자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적으로 제가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 번역은 제일 비싼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무척 비쌉니다. 근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해서 창작 20일에 어떤 그 하나의 그 보탬이 될까 해서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창작 여름에 보면 인도네시아 그 시인들의 5분의 작품이 또 우리 창작일 잡지 여름호에 수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어와 한국어 같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이 결국 그 양국 어떤 문학교류 그 사업의 일환이고, 또 아마 인도네시아 문학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뭐 이렇게 발표되거나 소개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또 우리 창립 작가 회원 시인들이 인도네시아 문단에 이렇게 주제 시집을 통해서 코로나19 주제를 통해서 그 문단에 또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이제 우리 좀 한국 문학이 또는 우리 창작 작가의 그 회원들의 문학이 좀 더 세계화에 좀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좀 바람직한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우리 이중동 선생님의 빈자리 낭독을 듣겠습니다. 예, 이 시는 상실의 그 아픔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 쓴 시입니다. 빈 자리, 이중동. 이빨 한 개를 뽑았다. 그냥 두면 성한이도 뽑게 된다는 의사의 말. 충치도 없는 이는 흔들린다는 이유로 뽑혀 나갔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는지. 봄바람에 나뭇가지 흔들려야 꽃은 피고, 마음이 흔들려야 사랑이 피는데 내 마음 심하게 흔들린 적 있었다. 오래도록 그 자리 아물지 못했다. 늦은 저녁을 먹는다. 이 빠진 빈 자리로 한 사람이 들어와 씹힌다. 잇몸이 아프다. 혓바닥이 하루에도 몇 번씩 빈 자리 핥고 지나간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손홍서 선생님 차례인데 본인 소개를 좀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원 문학관 TV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은 제가 올린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은 지금 58화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또 고려대 평생교육원에서 시창작 강의도 8편을 올려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창작 과정 강의 동영상 8개를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하나원 시인을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알게 됐는데요. 하나원 시인이 알면 알수록 굉장히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를 하고 하나원 시인 연구를 위해서 자료를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원 시인을 알리기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소개 드리고요.
저는 남양주에서 온 손흥섭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시는 자작시인데요. 여보게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보게, 손흥섭. 여보게, 어찌하여 백발이 성성한가? 예끼 서러머 백발이라니. 하루에도 두세 번씩 감았더니 검은 물이 빠져서 그렇다네. 여보게, 어찌하여 빛나리가 되었는가? 예끼 서러머 빛나리라니. 이쁜 우리색 시보라고 반질반질 닦았다네. 여보게, 어찌하여 주름살이 그리 많은가? 예끼 서러머 주름살이라니. 손주 녀석 군고구마주 열고 밭고랑을 탔다네. 어쩌겠나, 이게 다 세월의 장난신걸. 감사합니다. 역시 전문가다운 낭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좀 감칠맛이 나긴 나는 것 같고, 아마 그 화면을 보면 저도 이제 몇 개를 봤는데, 본인이 직접 하나원 선생의 그 시를 계속 낭독을 하면서 영상을 편집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다운 선생 작품이네요. 고양시에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풀손 정다운. 긴 장마 끝나고 혼자 남은 운동장. 무성한 잡초 아이들 키만큼 훌쩍. 돌아앉은 쓸쓸한 파란 풀밭. 흙모래를 삐집고 아우성치는 아이들 기다리는 슬픈 풀손들. 저요, 여기요. 여기 좀 봐요. 수연이, 수빈이가 결석했어요. 빈 바람과 풀잎들 술렁이며 메아리도 없는 수업을 듣는다. 구름들이 잠시 머물러 떠나는 풀 죽은 저녁 나절. 개구장이들 달려올까 문방구 아저씨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주차 정리를 하는 경비 아저씨, 홀로 마스크, 홀로 호루라기 무색하다. 고추 잠자리 아기 참새 때 여전히 가을 운동장에 내려앉는데, 가을밤 귀뚜라미도 친구를 찾는데, 세계를 뒤흔드는 식을 줄 모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너무 오래다. 해 뜨는 운동장, 노래하는 교실, 친구들과 어울렁 공차게 하는 개구장이 까르르 울리는 소리. 그런 날. 꽃피는 봄날이 와락 왔으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정다원 선생님께서 지난 우리 남소년 전임 회장님이 일을 맡아서 하실 때 열심히 나와서 사무처장 일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요즘 바쁘셔서 그런지 못 나오셔서 앞으로 좀 자주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강진모 사무국장님께서 초파리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파리 강준모. 초파리가 집 어딘가에 살고 있다. 그는 공중의 길을 갖고 있어 어디다 덫을 놓아 잡아야 할지 대체로 감을 잡을 수 없다. 밥을 먹거나 포도를 까면 한두 마리가 어디서인지 허공을 열고 나와 식탁을 집요하게 공격한다. 초파리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로 보아 공기를 향해 진화한 모양이다. 그래도 인간과 비슷한 유전자 서열인지 인간이 생각에 생각을 낳듯
초파리는 죽는 순간에도 알을 깐다. 그가 냄새를 집요하게 노리는 것은 신문지로 손바닥으로 결국 김치 국물로 때려잡는 나의 집착과 닮았다. 그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초파리보다 무거운 한 방울의 물이었다. 물은 그의 길이 아니다. 향기로운 액체가 결국 죽음을 부른다. 아들이 공들여 만든 액체 덫에 초파리가 여러 마리 떴다. 나는 전에 맛보지 못한 사냥의 기쁨에 들떠 맥주 한 잔에 나초칩을 먹는다. 어느새 한 마리는 맥주에 빠져 죽고 다른 한 마리는 나의 집착에 희생된다. 윙윙, 그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공중을 본다. 냄새가 흐르는 그 유혹의 길을. 두 작품씩 내신 분이 있는데 다 같이 낭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주희 선생님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저희 그 행사 때마다 작품을 내시고 같이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산호반지. 새벽마다 장독대에 정화수 한 사발 올려놓고 육남매네 무병과 안녕을 빌던 엄마. 풍을 맞아 오빠네 집으로 들어가던 날 붉은 산호가 잡기를 물리쳐 준다며 반지를 하나 사달라고 했다. 언니는 백일홍을 닮은 브로치를, 나는 강낭콩만한 알이 박힌 반지를 사드렸다. 오빠는 마당 한켠에 붉은 열매 잔뜩 열라고 산수유 나무를 심었다. 산호 반지는 건넌방 엄마의 왼손 약지에서 자식들 굳은 날 물러가고 운날 들라고 새벽달 아래에선 만자 새긴 아침 이슬 찰랑거리는 승로반이 되고 7월 칠석에는 칠성당을 치었다. 상달엔 붉은 팥 고명이 푸짐한 고사떡 안치고 동짓날엔 새알심 동동 뜬 팥죽을 쑤었다. 마을 어귀 오색 헝거 펄럭이는 당산나무였고 오리 한 마리 올라앉은 솥대가 되었다. 진산 오르는 길섭의 돌탑이었고 당집이었다. 해거리도 없는 산수유 나무는 아들, 딸부터 증손주까지 골고루 나눠줄 산호 반지를 꽃자리마다 끼고 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회원을 제외한 초대 시인분들의 그 양력은 아마 작품 끝에 작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주희 선생님께서는 2007년 시평으로 등단을 하시고 시집으로 마당 깊은 꽃집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름이 저희하고 이제 문창길과 문창갑에서 문단에서는 아주 널리 형제 아니냐고 이렇게 해서 알려져 있는데 본인의 잠깐 소개도 듣고 작품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에서는 가끔 우리 문창길 씨 그 편지가 우리 집으로 가끔 와요. 요 짤막한 시는 제가 그 능곡에 맨 처음 이사 왔을 때 다 날려먹고 지하 그 능곡 지하인가요? 그쪽에 맨 처음에 살았어요. 어느 날 밤에 이제 담배 하나 물고 탁 나갔는데 내 처지랑 똑 닮은 그 자전거 하나가 그 애들 거 어느 집 앞에 이렇게 버려져 있는데 여기 보면 상현 엄마라고 있죠. 그분이 아마 걸어놨겠지, 쪽지를. 그분이 이렇게 편지를 써놨더라고, 짤막하게. 한 두어 줄 적혀 있었는데 내가 두어 줄 더 첨가해가지고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는 제가 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상현 엄마가 쓴 거겠죠. 그대로 옮긴 거예요. 낭송하겠습니다. 달밤, 문창갑. 세발 자전거 한 대 달빛 바다 빛나고 있는 그 집 앞 지나다 밤바람이 전해주는 고운 분의 편지 한 통 읽고 버려진 생이 다 버림받은 것이 아니란 걸
뜨겁게 사무치게 알게 되었다. 우리 아이가 훌쩍 커버렸어요. 자전거가 새 주인 기다리고 있으니 부디 데려가 주세요. 망가진 곳은 아이 아빠가 고쳐놓았어요. 벨도 새로 달았고요. 상현 엄마가 뭐 이렇게 쪽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궁상 떨 때 쓴 거라서 두 편 다. 이걸 왜 여다 제가 보냈냐면은 참 지금도 우리 가장의 그 무게. 저도 이제 능곡에 그 보증을 잘못 서가지고 쫓겨도 많던데 애는 태어났죠. 그렇잖아요. 또 우리들이 뭐 기술 배운 것도 아니고 글 쓰는 사람들이 헤맬 때 쓴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권투 선수 이게 우리 가장들 맨날 싸워야 하는 날 수도 있고 또 그런 건데 한번 해볼게요. 권투 선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권투 선수다. 잘 때리고 잘 피해야 인류 선수 되는데 때리는 건 못하고 맞는 건 잘해서 30년 넘도록 주 3류 권투 선수다. 봉숭아꽃 우리 어머니가 디란마당 눈물 우물에 동동 띄어놓은 그의 경기전적 성적표는 52전 1승 51패. 그래도 한 번은 이긴 경기가 있지만 그는 내게 지는 선수로 각인된 지 벌써 오래돼. 나는 그의 1승 경기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 그도 가끔은 생각하는 사람으로 앉아 패전으로 얼룩진 자신의 전적 성적표 한 기퉁이에 골머리 이기는 경기를 설계해보거나 두어 나절 신들린 듯 샌드백을 치며 잠옷 사나운 맹수의 모습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컴컴한 밤 술병 넘어지는 소리 들리는 곳 가보면 역시나 그는 지는 선수, 매맞는 선수일 뿐이다. 아버지는 오늘도 대자로 누워버린 패전 하나 추가하고 쭉정이 모습으로 오셨다. 멍으로 도배된 그의 등에 파스를 붙이며 참다 참다 어머니 또 긴 울음 자아내실 것이다. 권투 시합을 하는 삶은 아버지 운명일지니 권투 선수 우리 아버지 제발 이젠 이기는 경기를 해주었으면 한다. 어머니도 없고 나도 없고 동생도 없게 20승, 40승, 60승 승승장구 이기는 선수가 되었으면 한다. 아버지 잊고 계시는지. 아버지란 이름은 무조건 이겨야 하는 자의 이름이라는 걸. 이제 아주 현대 사회에서 그 아버지라는 존재가 매우 이제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아마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작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성국 선생님 오셨나요? 예, 조성국 선생님께서 책꽂이의 1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꽂이.
무거운 눈꺼풀은 맨 윗칸에 꽂아두고 울음은 소리로도 감염될 수 있으므로 시집들을 격리한 뒤 마스크를 꽂아야지. 차단할 게 다양해져 크기별로 분류하고 미생물의 캐릭터는 보이지 않으므로 소설책을 골라낸 뒤 소독제를 꽂아야지. 죽일 게 늘어나서 용도별로 진열하고 일상은 또 날마다 변이 될 것이므로 개간지를 소각하고 비닐 장갑을 꽂아야지. 어쩌면 직립보다 고립이 필요해서 전집에서 홀수를 빼내 거리를 띄워놓고 그 사이 돌릴 일이 깨져버린 소주잔과 마주칠 일 뚝 끊어진 손바닥을 꽂아야지. 마스크를 벗고 싶을 때가 가끔 있을 것이므로 호흡기가 민감한 카나리아를 키워야지. 맨 아래 칸에는 노란 새 장을 꽂아두고 허파가 단단해질 때까지 돌처럼 버텨야지. 예, 고맙습니다. 여기에 그 두 번째 작품 끝에 또 양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 5.18 문학상 신상의 시례가 당선되었고 2018년도 같은 해에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조로 이렇게 당선이 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번에는 박금란 선생님께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금란 선생님께서는 통일운동에 아주 정열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깊은 슬픔 아는 사람 박금란. 깊은 슬픔 아는 사람 그 자락만큼 넓어져 삭막한 세상 이불이 되어 따스히 덮어주고 하늘자락 끌어다 푸른 하늘 심구름 같은 부푸름을 꿈을 이룬 사람 손길 잡는 것이니 곁에 있는 사람 희망으로 물들게 한다. 깊은 슬픔 아는 사람 지혜와 용기 슬픔 속에서 알게 되어 나만이 아닌 너를 향해 사랑의 발자국 되어 기어이 온 세상 푸르름 믿음 속 희망의 한 걸음이 만 사람의 한 걸음으로 깊은 슬픔 아는 사람 넓은 가슴 헤아림으로 깊은 겨울 하룻불 쬐던 이웃으로 돌아와 희망을 나누어주는 돌쇠가 되어 목마른 나그네에게 우물물 길러주는 두레박 된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 작품인데 아주 짧은 시인데 남남북녀 남자는 떠난 여자와 여자는 떠나지 않은 남자와 세월이 함께 흐르는 곳에서 물 같은 또는 피 같은 또는 물 통일역으로 가는 몇 냥의 객차에 그만큼의 미러를 실어보낸다. 우 바람 속에 서서 여자의 가슴 밖으로 그려지는 북극의 그림 한 점. 고맙습니다. 저도 시를 쓰면서 아주 남 못지않게 남북 문제 또는 통일 문제, 분단 극복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아주 집착을 많이 하는 편인데 최근에 아마 오늘도 마찬가지로 김정은을 대신한 조선노동당 통일선전부에서 우리 공무원의 피살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뭐 답장이 왔는데 답장이 아니라기보다는 통지문이 왔는데 예전 같으면 그런 일 없어서 도저히 없을 상황인데 역시 문재인 대통령하고 몇 번 만나더니 좀 달라진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듭니다. 하여간 잘 이렇게 해결이 되기를 바라고 좀 더 자주 만나서
기업이 통일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이정희 선생님, 이제 떼찌 선생님 31페이지에 있습니다. 떼찌 선생님, 학교 돌봄 교실 계단을 오르면 꿈나무들 달려와 떼찌 선생님 오늘 무슨 얘기 해주실 거예요? 그는 만면의 미소로 애들을 품는다. 3월 첫 수업 선생님을 찾습니다. 동화 속 보드러 선생님이 벌장머리였고 말썽장이 말썽꾸러기 2학년 7반 애들을 혼내두려 마녀처럼 생긴 떼찌 선생님으로 변장한 얘기를 들려주면서 닉네임이 되었다. 반평생 꿈나무들과 한 길을 걷고 퇴임한 아직 남아도는 시간이 어색한 그는 호리호리한 몸매, 흐트러짐 없는 매무새, 꿈꾸는 얘기들로 가득 찬 오래된 가방을 들었다. 이 학교에 환경이 안 좋은 애들이 많다는 어느 선생님의 불평에 애들에겐 죄 없어요. 부모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지야 대쪽 같은 선비다. 수업 시간에 몸을 비틀고 한눈 팔며 허시락 장난에 한창인 개구쟁이들 앞에 엄격함을 내려놓고 흥미진진한 동화의 세상을 펼쳐놓는다. 입을 오므리고 목을 길게 빼고 큰 소리로 등장인물들의 실감나는 성대모사에 순진한 눈망울들 금세 얘기 속으로 빠져든다. 수업이 끝나면 말썽쟁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팔씨름으로 동심을 겨룬다. 재밌고 유익한 동화책을 찾아 숲속을 샅샅이 뒤지는 새내기 같은 마음, 진정한 보드레 선생님이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가져가시면 최수원 선생님을 모시는데 워낙 토비 연주가 유명해서 다시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오셔서 연주도 하시고 낭독도 하시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린 말들, 최수원. 사라진 것은 36년 만이 아니다. 그 기간의 익숙함이 달라붙었다. 1970년대까지도 짱깨뽀가 더 익숙했다. 아직 버리지 못한 단어들. 노가다, 오뎅, 담아내기, 다대기, 요지, 와리바시, 닭광, 사라. 잊혀진 것들은 제자리로 돌아올 수도 없었다. 김쌈은 스시가 되었다가 초밥이 되었지만 여전히 스시는 살아있다. 아직 광화문, 대한문에는 영치기 영차가 아닌 으쌰으쌰가, 개천절 집회에는 간바위에 탈을 쓴 건배가 울려 퍼질 것이다. 그곳에서 축배는 들리지 않는다. 간단히 할게요. 어메이징 그레이스하고 섬지바인가 호흡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니, 여기에 우리 편집하는 과정에서 빠지신 우리 윤성별 시인이 있습니다. 원래 작품을 원고를 보내왔는데 이 작품집에는 아마 실수로 빠진 것 같습니다. 일단 나와서 낭독을 하시죠. 핸드폰에는 많이 저장이 돼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나오세요. 이번에는 제가 쓴 시는 컴퓨터 술사라는 시인데, 제가 하는 일을 주제로 시를 써봤습니다. 컴퓨터 술사. 나는 컴퓨터를 일으키는 술사다. 부품을 살 때도 쾌감으로 가득하다. 다양한 부품을 이렇게도 맞춰보고 저렇게도 맞춰보고, 눈동자도 팔다리도 피부색도 다 다른 아이들이 나를 위해 멀뚱히 지켜보는 광경을 보게 된다. 전원의 보드를, 보드의 케이스를, 케이스의 하드를, 보드의 CPU를 끼워 넣으면 모니터의 화면은 나로 인해 일어난다. 그 장면에 나는 묘한 쾌감을 느낀다. 죽어있던 화면과 죽어있던 모니터에 일어난 다양한 질문들. 나는 살아있어 던질 수도 받을 수도 있었다. 떠다니는 공을 하나 잡아 화면에 피어난 반려동물들에게 던지면 끝까지 쫓아가 나를 위해 물어온다. 나를 위해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 공간에 흐뭇한 표정으로 손을 내밀어 하나의 의미를 떠올린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최태랑 선생님, 저번에 도시로간 낙타 시집을 출간하셔서 아주 우리 문단에 많은 호평을 받고 계시고, 이로 인해서 아마 문학상도 이렇게 수상하신 이런 아주 훌륭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태랑 선생님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어느 모 잡지사에서 원고 청탁이 왔길래 어저께 끌적거렸던 시입니다. 그래서 쓰려고 보니까 안경이 고장 나가지고 그냥 상당히 혼을 났는데, 시 제목이 안경이라는 겁니다. 길을 붙들고 있던 안경다리, 엔드에 나사못이 풀렸다. 엘보가 고장나 다리가 절단났다. 손톱이 물고 아무리 돌려봐도 작은 구멍은 나사를 허락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안경집에 갔더니 벗을 때 안경을 한 손으로 하지요. 쓸 때는 두 손으로 공손히 두 다리를 귀에 걸고 팔로 콧등을 붙잡아 그녀에게 초점을 맞췄던 안경. 벗을 때는 하찮게 생각하고 다리를 잡고 쓱 용도 폐기된 물건 모양으로 벗었다. 쓸 때도 벗을 때도 공손함은 필수 불가결. 일이 끝났다고 벌어둔 것이 한두 가지랴. 내 삶도 머물었을 때 내일을 생각했다면 좀 더 너그럽고 넉넉했을 것을. 고맙습니다. 그 잡지가 나오면 좀 이렇게 보내주시면 같이 이렇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재영 선생님. 안재영 선생님도 미처 원고를 못 내셨는데 아마 출력을 해보신 것 같습니다. 예, 몇 주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었는데 실제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몸 상태를 보는 게 아니고 저의 정신 상태를 보는 게 옳을 것 같더라고요. 완벽한 건강검진 안재홍. 자, 이제 당신을 검진합니다. MRI로 촬영한 뇌의 모습은 심각하군요. 세상과 맞지 않은 불온한 생각들로 가득 찬 데다가 아는 것들도 경박하기 이를 데 없으니 걷다가 돌뿌리에 채이기라도 하는 날에는 얄팍한 지식마저 모두 쏟아져 버리겠어요. CT로 찍은 폐 사진을 보니 신선한 돈 냄새만 쫓아다니느라 폐가 썩어가는 줄도 몰랐던 모양입니다. 맑은 공기 한 움큼만 들이켜도 놀라시겠군요.
심장은 또 어떤지요? 진실인 채 위장하고 살아온 거짓 사랑이 심장을 가득 둘러싸고 있어요. 당신은 이런 사랑을 믿었는지도 몰라요. 벌써 딱딱하게 굳어가기 시작하네요. 위는 불투명한 조영검사보다 내시경이 확실해요. 속쓰린 시간이 궤양을 만들어낸 것은 그렇다고 해도 허겁지겁 삼켜버린 탐욕들이 세균으로 번식해서 점막에 기생하고 있군요. 이런 몸뚱이를 애지중지 끌고 오셨네요. 아무리 살펴보아도 폐기 처분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겠어요. 비척거리며 병원문을 나서는 사내, 미련 가득한 얼굴로 약국문을 두드린다. 처방전을 건네받는 약사의 미소가 초가을 햇볕보다 환하다.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아마 시인들의 시 작품 낭독은 다 이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오늘 그 낭독을 못하신 참석을 하셨지만 안 하신 이상미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뭐 그냥 잠깐 일어나서 인사를 하시죠. 인사를 그냥 간단하게 할게. 예. 저는 이상미라고 합니다. 고향 작가회의에서 동화나 콘트 같은 거로 활동을 2018년부터 했는데요. 이번에 착각의 시야에서 시를 등단했습니다. 이번에 시로 시인상을 받았다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이제 그 두 분의 수필 작품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박고만 선생님의 별똥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고만 선생님의 그 블로그인가요? 별 이야기? 블로그 별 이야기 가면 아주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셔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별똥별. 삿대를 달았을까? 붉은 화살나무 이파리들이 무서리 내리는 산길을 떠다닌다. 별을 담은 듯 이마에는 초록 등불 하나씩을 켜두었다. 불어온 바람에 단풍잎 하나가 길섭게 실개천으로 날아가 나뭇잎배가 되었다. 그 배를 타고 가면 은하수 건너 저만치에서 그리운 얼굴이 자야 하고 부를 것만 같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몇 해를 외가에서 보냈다. 이모들은 출가하고 외삼촌은 서울로 공부를 떠난 뒤여서 외할머니와 길두하지만 살았다. 마을에서 30리쯤 떨어진 집에는 사람 그림자라고는 좀채 비치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심심한 나날이었다. 나는 대돌 곁에 누워서 대문 바라기만 하던 강아지 메리와 함께 아재 뒤만 졸졸 따라다녔다. 아재는 사람 놀래먹기 선수였다. 목마를 태워준다면서 나를 번쩍 들어올려서는 머리 위에서 빙빙 돌리다가 장독대 곁 감나무 가지에 얹어놓지를 않나. 정화수 종지가 놓인 대청마루 시렁 위에 올려놓지를 않나. 그런 다음에는 마당에 서서 우스꽝스러운 몸짓으로 웃기는가 하면 귀신 흉내를 내서 나를 바짝 얼어붙게 했다. 살짝만 움직여도 감나무 가지가 뿌지직 부러져 내리고 종지가 떨어져 산산조각이 날 것만 같았다. 옴짝달싹 못하고 쩔쩔매다가 앙 하고 울음을 터뜨리면 그제야 아재의 장난은 끝이 났다. 그래도 나는 아재가 좋았다. 공기놀이를 할 때나 고무줄놀이, 자치기를 할 때면 늘 짝이 되어주었다. 겨울산의 토끼몰이나 여름날의 물놀이도 아재와 함께했다. 가을이면 저녁밥을 먹은 뒤에도 들리를 하러 갔다. 논틀밭을 지나 과수밭무리에 들었으면 사과나무 사이로 막 새바람이 불어왔다. 하늘에는 잔별들이 쌀아기를 뿌려놓은 듯 하얗게 돋아나 있었다. 별빛은 어느새 약해져 있었다. 은하수가 비껴간 자리에 개밥바리별 하나가 큰 눈을 껌뻑이고 있을 뿐이었다. 관역배기에서는 저수지 위로 별똥불이 푸른 꼬리를 흔들며 떨어져 내렸다.
아재는 별똥별이 지는 자리에는 아기가 태어난다고 늘 말했다. 세상 사람은 다 별똥별에서 온 기다. 배내 똥을 한 봐라. 냄새가 안 난다. 별이라서 그런 기라. 정말이었다. 셋째 동생이 태어나던 날에 처음 보았던 갓난 아기의 똥도 꼬리별처럼 파랬다. 별똥별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면 자라서 아기가 되어 나온다고 했다. 과연 별똥별이 내리고 난 날 며칠 후면 아랫마을이나 윗마을에서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아재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반찬은 별똥별이라고 했다. 밤하늘에서 사선을 그리며 떨어지던 유성을 보면 아재는 손을 번쩍 들어 찜을 하며 내게도 빨리 별을 맡아 놓으라고 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들판이 떠나갈 듯 큰 소리로 외쳤다. 저기 저 별똥별은 내일 아침 내 반찬. 그러면 아재는 또 일러주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에 밥상을 받자마자 내 반찬 하고 소리치면 전날 밤에 찜해 주었던 유성이 반찬이 되어 오른다고 했다. 아재가 해준 말을 잊지 않으려고 다짐을 하다 늦게야 잠이 들곤 했다. 그렇지만 한 번도 별똥별 반찬을 먹어보지 못했다. 아침이면 까맣게 잊고 말았으니까. 아재는 내가 밥을 다 먹기를 기다렸다가 밥그릇에 남은 대궁을 보면 또 놀려댔다. 자야, 네 별반찬은 우쨌노? 할매랑 내는 아까 맛있게 먹었는데. 그런 날 저녁이었을 게다. 할머니는 무슨 일인가로 외출을 했고 집에는 아재와 나만 있었다. 저녁밥을 먹고 난 후 메리와 나는 오누이처럼 다정하게 앉아서 아재가 소여물을 작두질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재의 장난기가 또 발동했다. 네 별똥별 반찬 먹어보고 싶제? 그때 별똥별 하나가 우물 속으로 떨어져 내리는 것이 보였다. 벌떡 일어나 달려갔다. 우물 저 아래에서 별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다. 두레박을 내려보냈다. 별은 담겼다가 빠져나오기를 반복할 뿐 암만 해도 담기지 않았다. 우물 안으로 머리를 넣어 몸을 숙였다. 발꿈치를 들어 조금만 더 숙이면 별똥별을 건질 수 있을 것 같았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 순간이었다. 깜짝할 새에 우물 속으로 빠지고 말았다. 아재야, 아재야 몇 번을 소리쳐 부르다가 정신을 잃었다. 가물가물한 소리가 들려왔다. 니도 아도 큰일 날 뻔했던 거다. 서울핀 눈을 떠보니 방안이었다. 외할머니는 아재의 등에 약을 바르고 있었다. 팔과 등이 상처투성이었다. 내가 우물에 빠지자 아재는 맨몸으로 우물 속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고 했다. 어른 키로 몇 길이 넘는 우물이었다. 나를 들쳐매고 우물벽을 오르다 미끄러져 내리기를 수없이 반복한 끝에야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했다. 내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으니 신기한 일이었다. 약통을 치우며 할머니가 말했다. 인자는 너희를 다 보낼 때가 온 기다. 더 대불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때까지 숨죽이며 자는 척하던 나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할머니가 놀라서 달랬다. 아지한테 물을 떠돌락하지 와 그랬더노? 대답을 하려고 해도 자꾸 울음이 나왔다. 나는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내가 별똥별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할머니는 분명 길도아재 때문이라고 할 것 같았다. 내 가슴에 첫 비밀이 생겨나던 날이었다. 어른이 되면 모르는 일이 많아지는 것 같다. 지금은 나도 알 수가 없다. 그날 우물에 빠진 일이 별똥별 때문이었는지 길도아재 때문이었는지를. 잘 들었습니다. 좋은 스피를 하나 듣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에 정한덕 선생님의 작품인데 그동안 시작 활동 시를 써서 이렇게 많은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수필을 발표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남편 좀 흉인데 감안해 주세요. 진국에 된 여자 정안덕. 남편은 매일 아차산을 등산한다. 그리고 첫째와 셋째 주 일요일은 산악회를 따라 먼 곳으로 간다.
사고가 나던 날은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던 가을이었다. 하늘 또한 눈이 시리도록 맑았다. 아울러 산의 나뭇잎들은 울긋불긋 새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다. 하더니 며칠이 지나자 온 천지가 아름답게 물들었다. 때를 놓치세라 그는 마치 산에 홀린 사람처럼 자연의 경치에 홀려 팔봉산으로 등산을 갔다. 70이 넘은 그는 안전을 위해 손에 검은 장갑을 끼었다. 그리고 운동으로 다져진 자신의 몸을 과시라도 하듯 정상을 찍고 발걸음도 가볍게 네 할개를 저으며 내려오던 길이었다. 내가 어릴 때 엄마는 아무리 사나운 짐승도 자기를 해꾸지 않으면 덤벼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데 꽃을 찾아 호공을 날던 커다란 말벌은 흔들리는 그 검은 손이 마치 자기를 해꾸지를 물체로 알았는지 그만 손등을 톡 쏘고 날아갔다. 아 따가워, 이게 뭐야? 그가 소리를 지르는 순간 장갑을 낀 손등에서는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벌이 얼마나 급했는지 엉덩이까지 남겨놓고 그야말로 꽁지가 빠지는 줄도 모르고 달아났다. 사람들은 웅성웅성 모여들었고 그 사이 누군가 벌침을 빼냈지만 순식간에 손등이 부어올랐다. 겁많은 그는 통증을 참지 못하고 몸부림치다가 공처럼 부어오른 손등을 바라보더니 그만 의식을 잃고 풀썩 쓰러졌다. 급하게 누군가 그를 등에 업고 뛰었다. 다행히 산을 거의 내려온 터라 부랴부랴 일행들을 챙겨 산악버스에 태우고 급하게 서울로 향해 달렸다.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더니 누군가가 수지침으로 독을 빼낸다며 터질 것처럼 부은 손등을 여기저기 콕콕 찌르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그 고통은 더욱더 심해져 그야말로 벌레 씹은 얼굴로 몸부림쳤다. 그래도 한편에서는 듣기 좋은 말로 벌침을 제대로 맞았으니 김 사장님 앞으로는 아플 일 없어 좋겠다고 여기저기서 농담을 하며 웃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손은 점점 더 부어올랐고 통증 또한 더 심해졌다. 잠깐마당 그는 119를 불러달라고 소리쳤다. 할 수 없이 산악버스를 세워놓고 119를 불렀다. 세상은 참 좋았다. 119를 부른 지 얼마 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다. 겁많은 그는 자기가 다니던 병원으로 가야만 마음이 놓일 것 같은지 서울에 있는 뭐뭐 병원으로 가자고 했다. 하지만 직상 관내를 떠날 수 없다며 구리 뭐뭐 병원 응급실로 태워다 줘서 무사히 응급처치를 받고 집으로 왔다. 치료는 받았지만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풍선처럼 마을겁게 부어오른 손등은 손만 대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다. 밤 10시 이미 응급조치를 했는데도 바늘로 쑤시는 것처럼 심한 통증을 견디다 못한 그는 다시 병원으로 응급실로 갔다. 등산을 다녀온 그 후줄근한 모습이나 손자를 보다가 전화받고 놀라서 급하게 달려온 내 몰골이나 어디를 보아도 궁색하고 초라하게 보였는지 응급실 직원이 옆으로 살짝 다가오더니 한마디 했다. 저 환자분 보호자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검사 받으려면 검사비가 꽤 많이 나올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알았어요. 그런데 확인하고 접수한 뒤 그때서야 응급실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는 이미 응급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여기저기서 신음소리와 함께 순서를 기다리는 응급 환자들이 많았다. 그런데 여기에도 경로 우대가 있는지 아니면 너무 힘들어 보였는지 생각보다 빨리 간호사가 그 이름을 불렀다.
엄벙덤벙 하는 사이에 벌써 시간은 자정이 넘었다. 의사는 어떻게 왔느냐는 말부터 시작해서 볼에 쏘여 일어난 일까지 자세히 물었다. 그는 대답하기조차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와 달리 의사는 여유롭고 침착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는 의사는 이미 응급처치를 다 해서 더할 게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그는 일어날 생각도 않고 의사를 바라보며 애원했다.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게 좀 해달라고. 결국 의사도 못 이기는 척 그럼 기왕 오셨으니 진통제 주사나 한 번 더 맞고 가세요 한다. 내 속은 불의의 양은 남비처럼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나이 들어 등산을 위험하다고 그렇게 말렸는데 새삼 잊었던 과거가 용투림하며 솟아올랐다. 꽃다운 나이에 믿을 만한 지인이 그를 친국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녹록지 않았다. 마음은 한없이 어렵고 나무 어려움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못한 성격에 나무 보증을 서서 한때 많은 고생을 했다. 거기에 취미생활 또한 한 가지에 빠지면 앞뒤 가리지 않고 풍덩 빠지는 성품이다. 그래서 낚시 10년, 테니스 15년, 거기다 골프 또한 15년, 그러는 사이에 조그마한 사업은 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다.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이혼도 수없이 생각했다. 하지만 자식과 보이지 않는 끈은 질겼다. 아이들의 똘망똘망한 검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후된 후유증도 참아내야 살았다. 누가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고 했던가. 그것이 바로 자식을 키우는 엄마의 강한 힘이었다. 이제는 삼남매가 모두 자기만의 둥지를 틀어나갔다. 이제 우리는 빈 껍데기만 남은 기분이 들 때도 있다. 그런데 젊은 사람도 힘든 등산을 관절이라도 다치면 어쩌려고 생각할수록 속이 끓는다. 이제야 뭐 먹고 살 일 났다고 그 높은 산 꼭대기에 발자국을 남기려는지. 하기야 딸 결혼한 뒷날 등산 갔다가 미끄러져 팔이 부러져서 깁스하고도 그 팔을 들쳐매고 등산을 다녀온 그를 말해 무엇하랴. 그래도 어쩌랴. 처음 진국은 영원한 진국인데. 식탁 위에 핑크빛 와인 한 병 꼴깍꼴깍 나를 다독인다. 모두 나의 운명이라고. 죄송합니다. 이혼 안 하시기 잘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서 모든 작품 낭독을 잘 해주셨습니다. 안 하신 분이 계신가요? 이것으로서 오늘 문천마을 시적풍경 낭독회를 마치기로 하고 다음 달에는 이제 서울에서 낭독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 8월 달에 얘기를 미리 예고한 것처럼 다음 달에는 이제 외국인 다문화 외국인 신앙송과 같이 겸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품도 아마 안내문이 나갈 텐데 기한 내에 좀 작품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박수로서 끝내겠습니다. 박수.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궁을 해요. 송 선생님. 전부 다 자기. 그러면 건배사를 하겠습니다. 차량이 돼요. 자, 여러분 저 막걸리 잔 쓰세요. 네. 오늘 작품 낭독회가 이 가을에 정말 의미 있고, 네. 여러분들의 마음도 아주 풍성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코로나19는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하여. 담당 선생님. 제가 보여줘도 그걸 보여드리면 그만. 안 되면 죄송합니다. 네, 나와주세요.
네.